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올해 그 7월 2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실행한, 제 128회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4교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1, 2, 3교시도 한번 문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자가 출제하게 된 그 문제의 의도, 어떤 답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했으며 어떤 문제는 점수를 받기 쉬웠는지 등 한번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교시 역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요. 요번에 제 128회 4교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 사방의 돌흙막이와 야계 사방의 기슬막이 시공 요령 및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트랙터 집재 시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를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 임업관리 회계에서 다루는 내용 4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네 번째, 수목원 시설의 설치 기준. 다섯 번째, 인공갱신 조성 방법 중 식재조림과 파종조림. 여섯 번째, 산불로 피폐화된 숲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요인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4교시에서 문제가 6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4개를 어느 것을 선택을 하셨는지요?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이제 6개인데 4문제를 써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2문제뿐이 못 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6문제 중에서 5문제, 6문제 쓴다고 점수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이 4교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오히려 평이합니다. 여태까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4교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막 비틀고, 그리고 황당하게 처음 보는 문제를 내고, 또 문제의 길이가 아주 길어갖고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4교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외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40점대 45점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6개 중에서 4개를 쉽게 고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공법에 관한 문제 고를 수 있죠. 2번은 1번은 사방공학이죠. 2번은 임업기계학입니다. 트랙터 집재 시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요거도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번은 임업관리회계 다루는 4가지 설명. 이거 임업경영학입니다. 요건 조금 공부를 기본서로 가지고 충실히 하신 분들은 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르기가 힘든 겁니다. 네 번째, 수목원 설치 기준. 저번 시험에도 나왔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쓸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그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 인공조림에서 식재조림과 파종조림.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공갱신 방법이죠. 식재조림은 어떤 대상지 한다, 목재 경제림을 육성한다. 그리고 식재 방법은 5번 군상식재는 5번 군상식재가 있고 3번 군상식재가 있다. 파종조림은 어떠한다. 식재조림하기 어려운 장소에 한다. 파종조림 방법 이런 것들.
여섯 번째, 산불로 피폐하던, 이건 뭐 말은 뭐 산불로 피폐하던 숲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한 고려사항, 이렇게 말은 길지만은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그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요인, 그래갖고 옛날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1번은 사방공학, 2번은 임업기계학, 3번은 산림경영학, 4번은 산림법률, 5번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6번은 산림보호학에서 산불입니다. 자, 골고루 사교시는 골고루 나왔죠. 과목이 다. 이제 산지사방의 도륵마기와 야계사방의 기승마기 시공 요령 및 차이점은, 이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요, 출제자가 수험생들한테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냐 하면요, 산지사방의 돌흙마기는 임도의 절토면이라든가 성토면, 그리고 산사태 수해복구지의 절토면, 이런 데에 토사의 침식, 똑같이 돌로 만드는 그런 뭐 야면석이라든가 돌로 하는 공법인데, 절개사면의 토사 침식, 그리고 또한 뭐 낙엽이라든가 빗물 슬라이딩 되는 그런 침식되는 토사를 저지하는 그런 공간 역할, 붕괴 방지, 이런 뜻으로 답안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형성을. 야계사방에서 기승마기는 어떻게 가냐면은, 야계사방에서 기승마기는 황폐 계류에서 이건 종구조물입니다. 산사방의 돌흙마기는 횡구조물로 볼 수 있다면, 야계사방에서 기승마기는 종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하천의 양안의 세구를 방지하고 침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유수의 원류, 농경지라든가 기반시설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유수의 원류를 방지하고,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답안 구성은 산지사방의 종류,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산지보건사업, 산지복구사업 이렇게 써주고 개요를, 그리고 도륵마기의 그런 임도 절개지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도식화를 그려주고요. 야계사방은 역시 기승마기 그림을 갖다가 화천의 그 종구조물을 써주고, 양안에 기승마기 그림을 써주고요. 기초를 써주고, 그 답안 구성은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양식을 만든 다음에 왼쪽에는 도륵마기, 오른쪽에는 기승마기 한 다음에 구분해 가서는 시공장소, 시공대상지, 그리고 기능, 도륵마기의 기능 따로 써주고, 기승마기의 기능 따로 써주고, 시공방법, 도륵마기의 시공방법, 기승마기의 시공방법 별도로 1, 2, 3 이렇게 써주고, 또 도륵마기의 기능, 기승마기의 기능 써주고, 도륵마기와 기승마기의 장단점을 양식을 만들어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트랙터 집체시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인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답안은 이제 경사도, 그리고 토질, 지형, 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운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트랙터 집체 시의 작업률의 영향, 강우, 강설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3번의 이목관리 회계, 이것은 경영학에는 4가지 써줘야 되고요. 수목시설 설치 기준은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고, 운동시설은 어떤 것이고, 소방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 써주고, 5번에 이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식재조림과 파종조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재 생산 지역에는 어떻게 2m를 가로세로 해줘야 되고, 군산 식재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파종조림 어떻게, 이런 방법 써줘야 되겠죠. 그 6번에 그 산불로 피폐되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사항 같은 것은 뭐 사회적인 사항에서는 국민들의 정서가 불안해졌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써주고, 경제적인 것은 송이 생산지, 그리고 목재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해야 된다 써줘야 되고, 생태적인 것은 토양에 토질이 연소되어 토양에 침식 요지가 있으니까 산지사방을 해줘야 된다든가, 생태적으로 토양 유기물이 소실되었다든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든가, 생태적인 것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써줘서 답안을 구성하게 되면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답안집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좀 이제 충실을 가했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기출 문제는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 새롭게 이렇게 생산된 새롭게 탄생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답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9월산 골뱅이 한멜.net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28회 4교시 문제를 분석해보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